반갑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만들 때 그 모델이 싱가포르나 두바이 이런 곳을 모델로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싱가포르 같은 그러한 그 자유구역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문재인 좌파 정권 들어와서 경제의 성장 축이 무너졌잖아요. 실질적으로 분배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하겠다는 소득주도 성장, 신케인즈 이론에 의한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를 한 겁니다.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서 청와대에서 매주 일자리 점검을 하겠다는 문재인의 말은 다 거짓말이었고, 남미에서도 통하지 않았던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그 시장경제가 전세계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서 신케인즈 이론을 들고 나와서 요술꾼들, 유시민과 같은 요술꾼들이 그렇게 소득주도 성장, 특히 52시간 근로제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를 완전히 혼란 속에 빠뜨렸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러한 시장경제, 반시장경제적 법안들을 너무 많이 만들고, 또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 동력의 경제사항들의 규제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그 반시장경제적 이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한 10년간 그 잘못된 그 악법을 제거해도 그 영향이 한 10년간 더 미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권이 좌파 정권으로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건드리고 무너뜨리고, 또 자유파의 역사를 좌파의 역사로 바꾸려고 했던 정치적인 상황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근본적으로 성장의 모멘텀을 없애버렸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원자재가 부족한 나라고, 국토가 작고, 그 대신에 사람이 밀집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거기에서는 기술 향상을 통해서 수출 주도의 성장 전략을 쓰지 않으면은 우리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와서는 수출 주도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를 우선으로 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서 나라의 경제 근간을 무너뜨린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문재인이 지금 악법적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업들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는 친노동, 친민노총 악법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얼마 전 노동이사제가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의 민주노총 사람을 한 사람 이사에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업의 정보는 민주노총에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그리고 인사 부분뿐만 아니라 투자 부분까지 민주노총이 관여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좌파들은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기업의 투자를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 공멸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동이사제를 내용도 모르고 찬성하는 윤석열 같은 사람 보면 제가 한심한 거예요. 지금은 공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를 통과시켰지만은 이제 3,000명 이상 대기업에 대한 노동이사제 바로 도입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은 이 민노총이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기업의 투자 정보라든지 외국 협약 정보라든지 인사 정보가 민노총 위원장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나라가 어떤다는 겁니다.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의 나라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민노총의
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민노총의 악행 악습이 그대로 시장에 반영되면서 청년의 일자리는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민노총에서 고용 세습을 그렇게 막으려 했는데도 민노총의 고용 세습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수도 없이 늘어났습니다. 민노총 자식들이 왜 고용의 혜택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공정의 원리에 반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민노총이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장에 대거 중앙민노총이 참여하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덜떨어진 좌파 이론을 자본주의가 확실하게, 시장경제가 확실하게 뿌리박고 있는 대한민국에 가져와서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흔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권의 더불어민주당 일당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악법이 체제에 대한 악법, 안보에 대한 악법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들이 수도 없이 만들어졌고, 그 수도 없는 악법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권교체를 통해서 붉은 적폐로 몰아낼 거냐 하는 것도 우리의 숙제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위기의 시대예요. 코로나의 재앙에 대한 위기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가치가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규제 일변도 또 포퓰리즘 일변도의 이 좌파로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이 경제 규모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남미에서도 통하지 않는 그러한 이론을 대한민국에 가져와서 3년, 4년 동안 완전히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시 규제를 풀고 경제 악법들을 못을 뽑아내고 또 시장이 흐를 수 있도록 투자가 다시 돌아오고 대한민국이 투자가 활성화되고 외국 자본들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 거냐 하는 것도 우리의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 10개, 100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의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경제 질서, 회사 이런 규제로는 도저히 그러한 기업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민노총 해체를 요구하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때 민노총을 무력화시킨 것은 옳은 일이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저출산 고령화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청년층들의 일자리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자리가 반토막이 났는데 현대자동차는 지금도 62세 정년을 64세 정년으로 해달라고 합니다. 62세 정년과 64세 정년 연장을 하면은 청년 일자리는 반의 반토막 납니다. 청년에게 좌파들은 말만 나면은 청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얘기를 하지만은 좌파의 반시장경제적 법을 가지고는, 규제를 가지고는 일자리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위기 중에 또 큰 위기가 바로 성장, 경제 성장의 이 동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제 잃어버린 경제 성장의 동력을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철폐와 지금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외국의 자본들이 혹은 민간 자본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고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국가가 사사건건 기업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그 뒤에 참여연대라는 사람들이 붙어있고 민변이 붙어있고 소위 말하는 좌파 국회의원들이 거기에서 콩고물을 뜯어먹고 있는 그러한 상태는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거를 깨지 않고요, 이게 먹이사슬을 깨지 않고는 도저히 대한민국이 13강국에서 7대 강국 혹은 10대 강국으로
올라서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 공화당과 저 조은진은 과감한 규제 철폐를 통해서 국내의 민간 자본뿐만이 아니라 해외 자본도 강력하게 투자 유치를 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93년도 대우그룹의 최연소 부장으로 프로젝트 담당을 해본 사람이고 해외에 투자 부분을 해본 사람입니다. 이런 규제가 심한 나라, 이렇게 민주노총과 같이 강성노조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나라, 또 정부가 성장 중심의 이러한 정책이 아니라 분배 중심의 정책을 쓰는 나라, 이러한 나라는 어느 나라도 투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에 경제자유구역도 민간 투자 40조를 목표로 해서 싱가포르나 두바이 같은, 제가 상해도 다녀왔고요, 싱가포르도 다녀왔고 두바이도 다녀왔습니다. 그 국가, 특히 싱가포르나 두바이에서는 그 국가의 미래 비전 같은 것을 대부분 다 저희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같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규제 일변도 또 민주노총 일변도로 가면은 외국 기업들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과감히 깨야 됩니다. 왜 깨야 되냐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수출이고 그 미래는 성장입니다. 성장이 멈춰버리고 분배 중심으로 가면은 지금의 대한민국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청년의 일자리도 창출이 되지 않고, 또한 청년들이 지금 3포, 5포, 7포, 9포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청년들의 포기하는 인생들을 이래 미래의 희망을 가지는 인생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될 책무가 국가가 있는데, 국가가 일자리 창출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좌파 정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다시 한번, 지금 뭐 오늘도 이재명 후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데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좌파의 경제 이론, 좌파의 이념을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다운, 저기 성장을 멈추어 있는 대한민국이 성장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공교체를 하는데 능력도 안 되고 비도덕적이고 체제에 반체제적이다 이런 면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오는 것은 바로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장경제 논리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버리겠다는 이념에 몰두해 있는 좌파들에 의한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뜯어 고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투자와 성장과 재투자라는 이 순환적, 긍정적 순환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와서 느끼는 점은 바로 그겁니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에 하려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같이 가는 자유시장 경제가 같이 가야 되지,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시장경제는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간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그렇게 소득주도 성장 자랑했지만은 신케인즈 이론이라고 유시민이 그렇게 떠들었지만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 신케인즈 이론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는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서민의 삶까지도 직격탄을 남기는 거거든요. 우리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대기업들 또 외국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이 투자 기피의 나라로 된 것은 이 정권의 불완전한 이념적인 정책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강성 민주노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배급경제식으로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이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를 막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이 송도 국제도시에 와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깨서는 대한민국의 성장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성장 위주 정책으로 대전환을 해야 되고, 아마 문재인 정권이 못 박아놓은 경제악법, 반체제 악법,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안보악법, 이러한 부분을 뽑는데도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죠. 다음 정권은 정권 교체를 하면은 붉은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이 붉은 적폐는 자기들끼리 부정부패했는, 소위 말하는 부정부패 정치인들도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도 있지만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못 박아놓은 포퓰리즘 정책,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정책들을 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붉은 적폐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도 국제도시가 경제자유구역이 저는 바라건대 싱가포르와 같은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같은, 지금 송도가 한 16만 정도 되는데요. 아무튼 이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또 국제기구가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투자가 지금 멈칫하고 있는 것은 정권의 불안정성 때문인 거예요. 이 정권이 만약에 다시 사회주의 정권으로 가고 그들이 생각하는 망상인 사회주의 연방제로 갔을 때 누가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또 경제자유구역은 북한과 바로 인접해 있는데 안보가 불안하고, 저렇게 북한한테 꼼짝 못하는 좌파 정권이 안보 불안을 일으키고 한미동맹을 훼손하면은 외국 투자들이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제 대한민국의 살 길은 성장을 통해서, 또 재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인과 동시에 우리 청년들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스펙 쌓았는데 국가가 정책을 잘못해서 일자리를 못 만든다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의 죄입니다. 그것이 좌와 우의 개념보다는 이제는 투표를 잘못하면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 바보스러운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투표, 또 대한민국의 자유와 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 또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또 많은 어르신들한테도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오늘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서 중요한 경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 끊어진 성장의 모멘텀을 다시 일으켜야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은 여러가지 여건상 우수한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 주도, 수출 주도의 성장 정책으로 대전환을 해야 된다. 만약에 좌파 정권이 한 번 더 들어오면요, 나라의 성장은 이제 퇴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좌파 정권 절대로 다시 정권 연장은 저는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특히 도덕성에 있어서 대단히 문제점이 있는 후보들 아닙니까? 이게 국민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후보들을 양당이 뽑아놓고 국민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을 강요하는 거. 더불어민주당 아니면은 국민의힘을 찍어야 된다. 최악의 후보를 뽑아놓고 국민들한테 강요하는 코미디 같은 이러한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고, 그것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주인답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또 젊은이들의 일자리와 동시에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성장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퍼날라서 우리 공화당이 지향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또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경제의 틀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고요. 저희들이 대한민국의 위기, 또 시대의 정의, 또 국가에 대한 비전, 또 11대 개혁과제, 8대 분야 50대 공약이라는 공약집을 벌써 냈습니다. 그거 읽어보시면은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꼭 읽어보시고 주변에도 많이 선전이라 그러죠. 홍보를 해주셔서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날이 살살한데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송도 국제도시가 인천의 미래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